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잘 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LPG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 많이 걱정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미국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움직여주는 은행 업종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 화학 내지는 LPG 관련주들도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자, 그동안 여러분들 시장 굉장히 만만하게 보셨죠? 만만한 시장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게 시장들을 봐왔다면 이제는 선수들과 초보들 간의 격차가 많이 심해지는, 특히 종목을 뭘 고르냐에 따라서 빠지더라도 어떤 종목은 30~40%가 빠지고 어떤 종목은 10%도 안 빠집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목을 잘못 잡아서 지금 2달 동안에 50%, 60% 깨진 사람들과 그나마 종목들을 괜찮은 걸 골라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은 말을 안 듣지만 고점만 아니라면 그쪽,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얘기하는 건데 대형주들을 건드렸다면 그래도 뭐 10% 이상은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소비주들 건드리게 되면 괜찮을 거다, 그나마 덜 깨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소비주 관련주들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소비주들보다는 통신장비들도 움직임이 좋고 어제 표적 종목 줬었던 이제 은행주들, 그래서 은행주들도 좋고, 그다음에 오늘 급등세가 또 특별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 저쪽에 LPG 관련주 쪽인데, 일단 LPG 관련주 쪽에 있는 종목들 몇 가지 모양만 좀 살펴보면서 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가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일단 지금 상한가 가고 있는 종목이 중앙 에너비스, 뭐 상한가는 아니었고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일단 이쪽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냥 뉴스가 나와서 그래요. 뉴스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이제 수소 경제를 좀 앞당기면서 그 다음에 LPG 쪽에서 이제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값싼 수소를 못 뽑는 원료로 이제 그 LPG를, 그래서 부생 수소라고 하는데 그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이 부생 수소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원료로 경제성이 있는 LPG를 뭐 선택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이 얘기가 사실 1년 전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별로 LPG 관련된 움직임이 없었는데, 웃기게 오늘에서야 그 기사들이 나와서, 이게 이 기사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흥구석유라든지 아니면은 좀 전에 봤었던 이제 그런 거 SK가스라든지 얘네들 움직임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에너비스 좀 전에 봤었던 거나 아니면 오늘 움직이는 게 이제 극동유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여주는데 뉴스빨입니다. 뉴스가 갑자기 나와주면서 그냥 들어주고 이게 계속 갈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철저히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올라탈 때 덤비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팔아주는 그런 기사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이렇게 튀어날아다닐 때 위에서 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지 말고 조정받으면 사는 건 괜찮아요. 조정받을 때 사는 건 괜찮지만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은행주를 가져가는 이유가, 지금 시장을 흔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채 금리, 요 얘기가 지금 계속 화두가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파월 의장이 그냥 미직미직하게,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국채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뭔가의 대안을 내기 할 줄 알았더니 미적미적하고 대충대충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쌓이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을 맞았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을 보게 되면 일단 나스닥은 13,000이 깨졌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이제 12,000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조금 더 버티는 모양을 나오겠지만 이미 한번 미끄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면 내려오는 게 나아요. 그냥 여기서 힘들게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힘들게 낑낑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밀려 내려오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밀려 내려오고 나서 다시 반등 주는 게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왕 내려온 거라면, 자, 마찬가지 다우존스도 지금 흔들었다가 지금 아랫골이 달리면서 60일선을 지금 살려놨는데,
이렇게 차라리 그럼 올라가든가. 근데 이왕 이렇게 지금 나스닥도 밀렸고 지금 얘도 이렇다라 그러면 그냥 3만까지 그냥 밀려 내려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내려오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나서 다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박스권을 가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더 긍정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가고 이러면 오히려 이게 이제 희망 고문처럼 돼가지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올라갈 종목들이 잘 못 올라가는, 그래서 차별화만 더욱더 극심화가 되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데 안 가는 것들은 계속 밀려 내려가는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우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을 줘도 어차피 밀려서 이렇게 되면 반등을 줘도 어차피 밀릴 거라면 차라리 올라가지 말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그 다음 날에 올라갈 때 종목들을 잘 여러분들이 팔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밀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깔끔하게 밀어버리게 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심리가 다 꺾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거를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고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냐고요. 한 달 동안 이거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한 달 동안 20% 가까이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차라리 SK하이닉스 오늘 좀 빠지겠지만 이거를 한 달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 오히려 10%가 났으면 낫지 최고점에서 물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전 아니면은 수익에서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버틸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뭐 이상한 것들, 종목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도 뭐 이건 제약주는 아니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지금 얘도 지금 우량한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인데 얘도 20% 빠지고 대부분 종목들이 어제까지가 평균적으로 20% 빠졌는데 제약주들은 어제까지가 평균적으로 30%였는데 지금쯤은 35%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뭐 PNT서부터 해가지고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일지테크, 상시 EDP, 뭐 영합테크, 뭐 현대차, 기아차, 한온시스템즈 뭐 등등 해갖고 뭐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어떤 업종을 보더라도 지금은 대부분 종목들이 20% 정도 빠진 것들이 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빠진 애들은 굉장히 적게 빠지고 지금 시장에서 양반이에요, 양반. 빠진 게 없어요. 걔네들은 오히려 돈 번 겁니다. 다른 애들 30% 빠질 때 5%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20%, 많이 빠진 것들은 30%, 40% 깨진 것들이 지금 상당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295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깰지 월요일 날 깰지 일단 깨지게 되면 그때선 충격이 2단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5%도 안 났으면 버틸만 해요. 10%도 안 났으면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폭이 20%, 30%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수가 2950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깨진다 안 깨진다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깨지나 안 깨지나 뭘 봐야 되냐면 오늘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내려가느냐 이걸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10시 반에 좀 있다가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중국 시장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후장에 2950을 깨 내려가겠죠. 오늘 안 깨지면 언제 깨지겠어요? 자, 중국 시장 여기가 지금 지지가 되고 양봉 나오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밑으로 깨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깨지거나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깨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깨지거나 미국 시장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된다? 2950이 깨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빠집니다. 투매가 나오도록 쿵쿵 빠져요. 공포로 간다라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도 대형주들은 10%도 안 깨져요. 여기서. 근데 이거 말 자체로 아마 여러분들 공포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여기에서 10%가 더 빠진다고 대형주가? 그럼 코스닥은 20% 이상 깨지겠죠. 그러니까 10% 안 깨진다는 얘기는 5% 뭐 10% 이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깨도 10%고 적게 깨지면 대형주들 5% 얘기를 하는 거고 개별주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10%에서 20% 더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2950이 깨지면 그게 깨지려면 중국 시장이 오늘 빠지거나 미국 시장이 빠지면 근데 그렇게 한번 빠지면 쭉 빠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할 수 있는 대응은 뭐냐? 가느다란 이상한 그런 이제 동아줄 잡지 말고요. 굵은 동아줄. 나무를 잡더라도 큰 나무. 안 무너지는 그러니까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 큰 나무에 붙들려 있으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2950이 깨지게 되면 개별주들은
추풍낙엽처럼 쾅쾅쾅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삼성전자 걱정 없어요. 왜? 빠지기야 빠지겠지. 근데 10%가 안 빠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기가 빠지겠죠. 10% 안 빠지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 외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설주, 조선주, 뭐 증권주, 철강주, 화학주, 대형주 있잖아요. 시가총액 조단위 넘어가는 애들. 업종의 대표주들은 빠져봤자 10%예요. 10%. 근데 개별주들은 그 2배라는 얘기죠. 이게 2,950이 깨질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 깨지려면 좀 이따가 중국 양의 얘기가 또다시 나와주면서 중국 소비재주들이 다시 받쳐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보면 지금 잘 버티는 수준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61선을 지금 열심히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1000포인트 이상 박살난다. 그러면 이건 여지없이 박살나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적당히 빠지면 이건 기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차라리 미국 시장이 빠질 거면요. 적당히 빠져주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타격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쭉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버티면 돼요. 왜? 여기 지지하고 다시 반등 나고 올라가면 종목들이 언제 그랬냐 듯이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은 지금은 그렇게 두려울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빠졌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에 여기서 두려워야 할 건 뭐냐면 적당히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문제라는 얘기죠. 갑자기 다우가 이런 식으로 빠지거나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은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일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실폭이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손절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나오면 그래서 미국 나스닥과 다우가 막 예전처럼 마이너스 뭐 8%, 마이너스 10% 박살이 난다. 그러면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손절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다? 어느 정도 밀리면 다시 반등을 우리가 기다리고 반등대에서 종목들을 먹고 팔 수 있는 기회와 매매에 좋은 기회가 또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기하지 말고 잘 버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목을 어디로 버텨라? 제가 어제 공개방송도 했었죠? 소비주 관련주들. 소비주 관련주들, 여행, 그다음에 카지노, 그다음에 뭐 호텔, 음식업종, 백화점, 화장품 뭐 등등등등 얘기했던 것들이죠. 소비주 관련주들. 그쪽 위주로 버티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도 수급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은행주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업종에서 그래도 버텨주는 업종이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지금 현대제철도 잘 버텨주고 세아베스트도 잘 버텨주고 포스코도 잘 버텨주고 뭐 은행주도 잘 버텨주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 종목들이 확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종목들이 버텨주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박스권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좀 할 수 있어서 좀 이따가 중국 시장 열리면 제가 또 중간 시장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무너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겁먹고 여기서 투매하지는 말자. 무너질 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 때에서는 대응을 뭘 해야 되냐면 아직도 많이 고점에 떠 있는 많이 안 빠진 개별주들 있죠. 아직도 그쪽에 갖고 있다면 그쪽을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지금은 거의 그런 종목은 거의 없을 거고 이미 많이 빠져있는 개별주 그 물타기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물타기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2,950이 깨지면 더욱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의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는 쪽 특히 소비주주 관련주들 오히려 그쪽을 오늘 바닥을 그러니까 오늘 2,950이 안 깨지고 월요일 날에서 양봉이 나오면 오히려 그쪽을 매수하려고 좀 들어가려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볼 때에서는 카지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호텔, 카지노 이런 쪽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면 그래도 그나마 슬기롭게 좀 덜 깨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